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지필평가가 일주일 남았죠? 이번 주에 있는 3시간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복습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단원 마무리 문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 3개의 단원이잖아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그리고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이렇게 3개의 단원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3개의 단원의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81페이지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 14문제가 있고요. 14문제를 전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잘 따라오면서 잘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x-5y 곱하기 3x 플러스 4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a, a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x-5y 곱하기 3x 플러스 4거든요. x-5y 곱하기 3x 플러스 4를 전개하면 되겠죠? 얘를 하나씩 곱해서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x 곱하기 3x 하면 3x의 제곱이고요. x 곱하기 4 하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5y와 3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5xy, 마이너스 5y와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0y,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근데요,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했습니다. x제곱의 개수 3을 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를 b라고 했네요. y의 개수 마이너스 20을 b라고 하였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a 플러스 b는 여기는 3과 여기는 마이너스 20을 더한 마이너스 17이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2번. a제곱은 45, b의 제곱은 50일 때 3분의 2 a 플러스 5분의 3 b 곱하기 3분의 2 a 마이너스 5분의 3 b의 값을 구하래요. 일단 전개를 좀 해봐야겠죠. 3분의 2a, 5분의 3b, 3분의 2, 5분의 3b 똑같고 하나는 합, 하나는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앞에 것끼리 곱하고 3분의 2a와 3분의 2a를 곱하면 9분의 4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뒤에 것끼리 곱하고 5분의 3b, 5분의 3b 곱하면 마이너스 25분의 9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a제곱이 45고 b의 제곱이 50이라고 했으니까 요 a제곱이 45고요. 여기는 b의 제곱은 50이에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9분의 4에 곱하기 45 마이너스 이거 뭐야? 25인데 25분의 9에 b의 제곱에다가 50을 대입하면 되겠죠. 50 이렇게. 자, 그러면 9랑 45랑 약분되니까 5고요. 그래서 5 곱하기 4 해서 20. 여기는 25분의 9에다 50 곱했는데 이렇게 약분하니까 9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20에서 18을 빼면 답은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라지 a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라지 bx 마이너스 36일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요 놈을 전개하면 요 친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친구를 일단 전개해보면 되겠죠. 그럼 x의 제곱 곱하니까 그리고 3x 그리고 ax를 더하니까 얘는 분배 법칙까지 활용하면 3 플러스 a의 x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3 곱하기 a는 3a죠. 얘랑 여기 위에 있는 식과 같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6. 자,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항등식이고요. 여기 x제곱은 이미 똑같고요. 여기는 3 플러스 a와 여기는 b가 일단 같아야겠네요. 3 플러스 a와 b가 일단 같아야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a와 여기는 마이너스 36이 같아야 됩니다. 3a와
마이너스 36이 같아야 돼요. 자, 일단 그럼 여기에서 A를 찾을 수가 있겠다. 3에다가 A를 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나오니까는요. A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A가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죠. 그러면 3 마이너스 12가 바로 B가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B의 값은 계산해서 마이너스 9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A 빼기 B네요. 여기다 쓸게요. 우리는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A가 마이너스 10이고요. 빼기 마이너스 9네요.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9고요. 결과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갑시다. 자, 다음 4번 봅시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잘 전개가 된 걸 찾아보란 얘기고요. 굉장히 안 좋은 문제죠. 시간만 많이 드는 문제. 자, 봅시다. 자, 2x-3의 제곱을 전개하면요. 완전 제곱식이니까는요. 전개해 봅시다. 앞에 거 제곱, 4x의 제곱이죠.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예요. 2x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인데 2배라니까 마이너스 12x. 그러고 전개가 되기 때문에 1번은 잘못 전개가 됐어요. 틀렸고요. 다음 2번 x-1 곱하기 x 플러스 3이네요.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x의 제곱,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해서 더해서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x 더하면 플러스 2x. 그리고 전개가 되는데 이것도 틀렸네. 자, 얘도 봅시다. 앞에 것끼리 곱해서 12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고요.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4x 마이너스 15x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11x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개가 잘못되었네요. 자, 네 번째 것도 전개해보면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면 2고요.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고요.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둘이 곱하면 루트 2인데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예요. 자, 동명끼리 2와 1을 더하니까 3이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2 루트 2로 전개가 되어서 4번도 틀리네요. 5번 봅시다. 자, 루트 2 완전히 똑같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부호만 다르니까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으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2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그 결과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전개가 된 것은 5번이다. 자, 다음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 봅시다. 다음 중에서 3x제곱 y-6xy의 제곱의 인수가 아닌 것은. 자, 얘를 한번 묶어보죠. 공통인수로. 그럼 3 묶을 수 있고 x, y 하나씩 뽑아서 이쪽은 x만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2y만 이렇게 남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x, y는요.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따라서 공통인수. 두 번째 3x-6y 3x-6y는요 얘는 3의 x-2y이기 때문에 3x-2y 이렇게 있으니까 인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y-2y의 제곱은요 묶어보면 y로 묶을 수가 있죠. y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x-2y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x-2y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인수죠. 그 다음에 4번 y-2x y-2x는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4번이 인수가 안 되는 거겠네요. 자, 5번도 볼게요. 여기다 볼게요. 5번. 자, 5번도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수로 묶어보면 x의 x-2y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x의 x-2y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인수가 되죠. 따라서 인수가 되지 않는 것은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자, 6번.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네모안에 알맞은 양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 완전 제곱식이 되게 네모 안의 숫자를 다 완성을 해보라는 얘기네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봅시다. 계산 파트는 계산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자,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예요.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이 양쪽 끝에 있는 거랑 곱을 곱한 거랑 같아야 돼요. 6a의 절반은 3a 제곱하니까 9a 제곱. 2, 얘랑 곱한 것과 같아야 돼요. 네모와 a제곱을 곱한 것과 같아야 돼요. a제곱 없어지니까 네모에 들어갈 건 이제 9라고 이렇게. 자, a제곱 플러스 네모 a 플러스 1.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구해보면 얘를 엄연히는 이렇게 구해야죠. a의 네모에 이제 a의 제곱이 이제 a제곱과 1을 곱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식을 놓고 푸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면 이게 정석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제곱 플러스 네모 a 플러스 1인데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앞에 게 a제곱이니까 여기엔 a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1의 제곱이니까 여기엔 1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긴 플러스가 돼서 아마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걸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다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로 전개가 되니까 여기 있는 모습과 여기 있는 모습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a제곱 똑같고 1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만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이제 2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쪽도 봅시다. 자,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6x의 절반은 마이너스 8x고요. 그걸 제곱하면 64x 제곱이죠. 근데 얘가 네모 x제곱과 4를 곱한 것과 같아야 돼요. 네모 x제곱과 4를 곱한 것과 같아야 돼요. 그럼 x제곱 이렇게 약분되고요. 4와 64도 약분돼서 여기가 뭐죠? 16이네요. 따라서 네모와 16이 같으면 되니까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이제 1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쪽도 가운데 게 네모일 때는 아까처럼 9y제곱은 아마 3y를 제곱해서 나왔겠죠? 여기는 9분의 1의 제곱은 아마 3분의 1을 제곱해서 나왔겠죠? 요거의 제곱인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맞나요? 플러스 맞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i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을 다시 전개를 하게 되면 3i를 제곱하면 9i 제곱, 제곱하면 플러스 9분의 1에다가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해야 돼요. 3i와 3분의 1을 곱하면 그냥 y죠. 근데 2배 하니까 플러스 2y가 되겠네요. 얘랑 여기 있는 이 친구랑 같으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이제 2고요. 자, 이쪽도 봅시다. 가운데가 네모니까 얘는 4x의 제곱은 2x를 제곱했을 거고 25y의 제곱은 아마 5y를 제곱했겠죠? 플러스니까 플러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를 하니까 20xy에 플러스 5y를 제곱하면 25y의 제곱이네요. 얘랑 또 같아야 되니까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20입니다. 그러면 9, 2, 16, 이 20 중에 가장 큰 건 이제 20이 되어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x는 5 플러스 2루트 6분의 1, y는 5 마이너스 2루트 6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3y 제곱을 구하시오. 자, 일단 딱 봤을 때도 유리화의 어떤 욕구가 강하게 들죠? 그러면 유리화부터 합시다. 5 마이너스 2루트 6을 곱해주면 되겠죠? 위에도 똑같이 5 마이너스 2루트 6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분모 5 곱하기 합차 공식이죠? 5 곱하기 5 하면 25. 곱하면 마이너스 24네요. 그리고 1과 딱 곱하면 5 마이너스 2루트 6. 분모가 1이니까 5 플러스 2루트 6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y도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해주면 이 친구를 곱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이 친구를 곱해줘야죠. 그럼 분모를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25 빼기 24로 정리가 되고요. 위에 거는 5 플러스 2루트 6이네요. 그래서 얘는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여기가 5 플러스 2루트 6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x는 이 친구고요.
y는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요. 위의 식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시다.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해서.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줘야 돼요. 일단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y의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지네요. 근데 또 괄호 안에 있는 게 마침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비로소 이제 x, y에 이 숫자를 갖다가 때려 넣어 봅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중괄호에 x를 때려 넣으면 5 마이너스 2 루트 6이네요. 마이너스 y에다가 요걸 때려 넣으면 5 플러스 2 루트 6이 되고 요거의 중괄호에 제곱까지 딱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 5 마이너스 2 루트 6에 요거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루트 6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없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탁 더하면 마이너스 4 루트 6인데요. 그거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4 루트 6의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루트 6의 제곱은요. 뭡니까? 4를 제곱하면 16이고요. 그죠? 여기다 좀 계산해 볼까요? 그 다음에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니까 얘를 곱하면 되네요. 6 곱하기 6 하면 6, 6에 36, 6이라는 96이네요. 96.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3과 96을 또 곱해야 되죠? 그러면 96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288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마이너스 288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세요. 자, 1.42, 1.42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럼 1.42로 묶어주게 되면 곱하기 그러면 5.5의 제곱 빼기 4.5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얘는요. 1.42 곱하기 안에 있는 게 요게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버릴 것 같은 느낌이죠. 5.5 더하기 4.5와 5.5 빼기 4.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버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럼 얘는 1.42 곱하기 5.5 더하기 4.5는 10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5.5 빼기 4.5는 1이에요. 그죠? 그럼 1.42 곱하기 10 곱하기 1을 하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4.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이네요. 다음 중에서 인수분해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은 5개 다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뭐 기본을 점검한다 생각하고 해봅시다. EX로 묶어주면 되죠. 공통인수 찾기 1 플러스 3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로 좀 묶어주면 9A의 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고 가운데 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일단 3으로 묶어주면 공통인수 3으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요.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의 형태니까 3의 x 플러스 2의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이쪽도 보게 되면 2로 묶어주게 되면 2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a 여기가 6,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2에 a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네요. 자, 5번도 얘는 3x 곱하기 2x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3y, 여기가 y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3x 플러스 y 곱하기 2x 마이너스 3y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못된 게 몇 번인가요? 잘못된 게 2번이네요. 2번. 그죠? 2번이 인수분해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보도록 합시다. 다항식 2x 플러스 7 곱하기 5x 마이너스 1 플러스 16을 인수분해 하였을 때 1차식인 두 인수의 합.
이 친구를 일단 전개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2x, 5x 곱하면 10x제곱.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35x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3x. 헛 하면 마이너스 7 플러스 16입니다. 그러면 10x의 제곱에 플러스 33x에 탁 계산하면은 플러스 9인가요? 그럼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해보라는 얘기죠. 33x를 만들려면 여기가 10x, x로 가야 될 것 같고 3 가고 플러스 가면 대각선 곱하면 30x, 대각선 곱하면 3x 더해서 33x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요, 인수분해가 10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버리고요. 요게 하나의 인수, 요게 하나의 인수니까 두 인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0x 플러스 3이라는 인수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더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더하게 되면 10x, x 더하면 11x 더하면 플러스 6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친구네요. 5번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11번 보도록 하죠. 효은이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을 전개하는데 마이너스 3을 a로 잘못 보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로 전개하였고 하진이는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을 전개하는데 2를 잘못 보아 c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뭘 이렇게 또 잘못 보는지. 자, 일단 효은이는요 이 마이너스 3을 a로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놓고 일단 푼 거죠. 효은이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를 전개해서 얘랑 일치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한번 전개해 봅시다. x 곱하기 x 하면 x의 제곱,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해서 더하게 되면 플러스 5 플러스 a의 x, 5와 a를 곱하니까 플러스 5a인데 요식이 위에 있는 요식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와 일치한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뭐 x제곱 똑같으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같으면 되겠고요. 여기는 얘랑 같으면 되겠습니다. 뭐 5a와 4를 갖다가 놓으면 5 플러스 a와 4를 갖다가 놓으면 a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5인데요. 그게 여기 있는 b와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 하은이를 봅시다. 2x-1 곱하기 x 플러스 3을 곱했더니 이 친구가 나왔대요. 근데 이 2를 잘못 봤다고 했는데요. 이 2가 얘랑 곱하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곱해서 이 친구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c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전개하게 되면 cx의 제곱, 그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3c를 더한 값, 즉 3c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마이너스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요게 요 위에 있는 c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뭐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거 너무 당연하니까 요 가운데 값과 여기 있는 요 가운데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3c-1과 마이너스 7의 값이 같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3c는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3에다 뭐 곱해야 마이너스 6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은 얘, b 값은 얘, c 값은 얘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야 돼요.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5, c가 마이너스 2네요.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라는 이런 계산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12번 봅시다. 세정수 a, b, k에 대하여 다항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2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일 때 k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한번 보죠. 일단 x제곱,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2를요. 인수분해 했더니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되었대요. 그럼 이 친구를 다시 전개하게 되면은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b로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k와 여기는 a 플러스 b가 같아야 되고요. 여기는 12와 여기는 ab가 같아야 돼요. 여기다 써보게 되면 a 플러스 b와 k가 같아야 되고요. a 곱하기 b가 12와 같아야 돼요. 그럼 a 곱하기 b가 12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서 그 중에 a 더하기 b가 k니까 이 k 값이 가장 크려면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구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12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a와 b를 곱했을 때 12가 되는 거. 일단 1과 12가 있겠고요. 2와 6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3과 4가 있겠고요. 4와 3도 있고요. 6과 2도 있고요. 12와 1도 있겠습니다. 그죠? 더 크다는 조건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수를 곱해도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짝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되게 많네요. 그죠? 이 중에 더해가지고 k인데요. 이 k 값이 가장 큰 거는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큰 놈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뭡니까? 1하고 12를 더했을 때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죠? 뭐 12와 1을 더했을 때도 가장 클 거고요. 어쨌든 간에 A가 1이 되고 B가 12가 되는 케이스와 혹은 A가 12가 되고 B가 1이 되는 이 케이스가 아마 A 더하기 B 값이 가장 큰 값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1과 12 아니면 12와 1을 더한 13이 바로 가장 큰 값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호수 둘레에 너비가 2am인 길이 있다. 이 길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40파이미터이고요. 길의 넓이가 240파이 제곱미터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 길의 너비가 2am라는 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길의 한가운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려놨는데요. 노란색으로 그린 이 친구가 40파이미터의 길이를 가지고 있대요. 이 노란색으로 그린 친구가 40파이미터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잘 읽어야 되는데 요 색칠한 게 이제 길이잖아요. 길. 요 색칠한 길의 넓이가 240파이 제곱미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보면 일단 원의 둘레가 40파입니다. 원의 둘레가 40파인데요. 이 40파이라는 값은 2파이r이라는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구해졌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파이와 미터를 좀 지울게요. 그러면 파이와 파이를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40과 2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0이 되어서 22r, 즉 반지름, 요 둘레까지의 요 반지름이 원의 중심에서 둘레까지의 요 반지름이 20m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노란색 요게 한가운데를 지나간다고 했고요. 길의 폭이 2a니까는요. 요만큼 파란색으로 요 칠한 그린 요만큼이 a가 될 거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그린 요만큼이 또 a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길의 넓이는 요 큰 원의 넓이에서 요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큰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 20에다가 A만큼 더한 게 되겠고요.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 20에서 A만큼 빼준 게 되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의 넓이는 보통 S라고 표현을 하죠. 얘는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0 플러스 A니까 파이의 20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니까 파이 R제곱인데 R에 20 플러스 A를 대입한 거죠. 그리고 작은 원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파이 R의 제곱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20에서 A만큼 빼준 거니까 20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둘을 뺀 게 바로 이 길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파이에 20 플러스 A를 전개하게 되면 400 플러스 40 A 플러스 A의 제곱이고요. 빼기 파이에 이쪽도 전개하면 400 마이너스 40 A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전개가 되네요. 그럼 파이로 아예 묶어버립시다. 그럼 파이로 묶어버리게 되면 400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A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00 분배 없이까지 바로 할게요. 40 A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400과 마이너스 400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라지니까 얘는 파이에 곱하기 40A 40A 더한 80A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80A 파이가 되는데 이 길의 넓이가 240파이라고 했죠. 이게 240파이와 같다라고 식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풀어내면 이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공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80A 파이와 240파이가 같습니다. 그럼 파이 약분돼 버리고요. 80과 240도 약분돼서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바로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버리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 마지막 14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b의 다항식 ax 플러스 2b를 더한 후 인수분해하면 완전제곱식이 될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중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b에다가요 ax 플러스 2b를 더했대요. ax 플러스 2b를 일단 더합시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x의 제곱에 이 친구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ax고요. 이 친구랑 계산하면 3b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대요. 자,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이 얘랑 곱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6ax의 절반은 마이너스 3ax고요. 그거를 제곱하게 되면 9a의 제곱,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게 얘랑 곱한 3bx 제곱과 같아야 돼요. 꼭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x제곱 약분되고요. 그러면 뭐 이쪽에다 한 번 더 써보면 9a의 제곱은 3b가 되고요. 그럼 뭐 얘랑도 이렇게 나눠버리면 결과적으로 b는 3a의 제곱이 되네요. 요거를 만족하는 a, b의 값 자연수 중에 두 자리 자연수까지만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추측을 해봐야죠. a에다가 1을 넣게 되면 b가 3이 나오고 100 이하니까 만족.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2의 제곱 4고요. 4에 3을 곱하면 12가 돼서 얘도 두 자릿수니까 만족. 그래서 3을 넣게 되면 3의 제곱 9고요. 9에다 3 곱하면 27이 되네요. 얘도 100 이하니까 만족. 여기다 4를 넣게 되면 4의 제곱 16이죠. 16에다가 3 곱하면 48인가요? 만족. 5를 갖다 대입하면 5의 제곱은 25고 3 곱하면 75. 만족. 6을 대입하면 6의 제곱 36이죠.
36에 3 곱하면 100을 넘어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인 거지. 여기까지. 그럼 이 중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네 둘을 더했을 때 가장 큰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크겠죠? 즉 5 더하기 75일 때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럼 5와 75를 더한 값은 80이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이제 80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파트의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봤어요. 풀어보다 보니까 뭐 꽤 괜찮은 문제도 많았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참고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단원 마무리에 있는 14문제 잘 이해하셔서 시험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방정식 단원 마무리 문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